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은 진짜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낮에 나갔던 것 같은데 바람 느낌이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그럴 건지 아니면 오늘이 더 유난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점차적으로 가을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한여름의 쨍쨍한 햇빛이랑 가을 햇빛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느껴지는 바람이나 또 나무들을 봐도 나무들이 그런 색색의 옷들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경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그런 변화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이 진짜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잘 그리시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자연들을 예쁘게 또 그려내고 어떤 자연의 색감들을 작품 안에 녹여낸다면 정말 자연의 색감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매번 마주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별일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닐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변화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발견되는 아름다움들이 곳곳에 보물찾기의 요소들처럼 그렇게 깃들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마음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삶도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삶이 아름다운 영화고 아름다운 꿈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삶이라는 여행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행자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생각의 관점을 어떤 시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들은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시각들이 다른 어떤 놀라운 발상들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인연들, 또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더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것,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냥 사람의 소중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계속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했던 부분은 정말로 부당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연히 부당한 처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족들을 그렇게 미국에 보내신 분들은 잠도 못 자고 너무 충격적인 상황에 그렇게 처하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항의했을 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례적인 부분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글씨 검문하듯이 그렇게 들이닥쳐가지고 쇠사슬로 허리에 묶고 발에도 그렇게 쇠사슬로 묶고 거의 무슨 죄수를 끌고 가듯이, 죄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수를 끌고 가듯이, 그리고 그것도 무슨 정부의 공식 기관이나 그런 편안함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모든 상황이 열악한 어떤 민간 시설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부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방국으로서 저희 나라 대통령 할아버지와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각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그렇게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얘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진짜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 숙지주의에 따라서 그 버스로 이동을 하는 때에도 그 나라의 땅이니까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야 된다.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나라 속인주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했는데 저는 그런 시각이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따지는 자체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도 숙지주의에 따라서 수갑 차고 들어오셔야겠네요. 허리에 쇠사슬로 묶고 발에 쇠고랑 차면서 들어오셔야 되겠나요? 그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투자를 하러 갔을 때는 사인의 입장으로 물론 그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갔지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여행 비자로 갔지만 목적이 단지 여행을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숙지주의냐 속인주의냐 이런 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치외복권적인 조항에 걸맞을 정도의 어떤 특별한 조약으로 그런 협약을 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인으로 여행을 간 목적이 아니고 분명히 공장을 짓기로 하고 그것도 물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간 거지만 사실 더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건 미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 있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노동에 따른 대가를 급여로 받아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활이 더 나아지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하러 갔는데 이거는 사인의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도움을 주러 간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단지 여행 비자로 왔다 거기에만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처우를 했나 이런 게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법률적인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와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들을 자꾸 제동을 걸면서 결국은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와서 실패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어서 제가 그때 글을 다 썼어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나라의 기후나 환경이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약이 되는 걸림돌은 없는지를 정부가 미리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근데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간에 어떤 그런 대표성을 띈 대통령 할아버지들끼리 해결을 해줘야 그 다음에 안심하고 기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글로 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건 미국까지도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상황,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한 미국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기업이 가서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더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안하죠. 가서 뭐 이때는 된다고 했다가 들어가서 있는데 그때마다 건건이 그렇게 제동을 걸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당장 돌아가는 시스템의 인력 공급이나 그런 것도 다 원활하지가 못하고, 뭐 시스템이 돌아가다 멈추게 되면 그만큼 손실도 훨씬 클 것이고, 모든 것들이 계획하에 딱딱딱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나.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할아버지는 크게 잘못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한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잘못을 하신 거다.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속인주의, 속지주의 이 부분을 따질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치위법권의 조항에 알맞을 정도의 특약 또는 조약, 이런 부분으로라도 새로 개설하는 어떤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는데 트럼프 할아버지의 이런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여기까지를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얘기를 잘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문서로 작성을 해서 서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 문제, 또 다른 법률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이유들로 딴지를 걸 수 있는 항목,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딴지를 걸어서 공장에 가동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 기업에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문서로 남기고 이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강사 생활을 하고 계신 이런 부분도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특별히 그렇게 딴지를 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서로 좀 이해하고 그냥 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크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그것들은 조율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면 될 거잖아요. 안 돼 있으면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랑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도 안 하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덜컥 급습하듯이 무슨 범죄자를 다루듯이 급습해가지고 쇠사슬로 허리 묶고 다리 묶어서 끌고 가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무슨 너무 야만적인 행위다. 당연한 법에 의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너무 무례하게 야만적으로 행동하셨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꼼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비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열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위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오반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모든 입장을 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방향에서 신뢰를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는 미국은 미국의 신뢰가 중요하겠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신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각 나라의 신뢰만을 주장하면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 저 자세로 우리 국민은 죽었어요. 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전쟁 당시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도와줬으니까 무조건 뭐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 자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런 부분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이거는 조율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어떤 합의에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해 나가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나라에서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어떤 단체에 소속한 정당으로서 정당이 이루어내야 될 목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그룹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해결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 그러면 이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안전과 신변의 안전 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이 모두 무시가 되면서 동료니까 그냥 우리가 남이야 우리 뭐 으쌰으쌰 해서 가야지 하면서 그런 동료애를 가지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면서 그런 목적만 이루면 되는가 저는 여기에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과 내 가정이 행복해야 이런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어떤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바도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 국가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개인이 우린 동료야 라고 그냥 맨날 막 싫은데 신체 접촉 너무 싫은데 막 노래방에 가서 우리는 뭐 단합해야 돼 라면서 성추행하고 막 몸 더듬더듬 거리면서 성추행하고 뭐 그런 성추행적인 발언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견뎌내면서 괴롭잖아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겪는다는 건. 근데 그런 매일매일 괴로운 나날들을 동지애라고 느끼면서 그런 걸로 포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예의가 있고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힘 약하고 예쁘고 뭐 키 크고 날씬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성추행 대상이 항상 돼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키 작고 못생기고 막 배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추행을 많이 하셨던데 솔직히 그런 분들이랑 자고 싶지도 않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저 그냥 제가 할 말 다 할게요. 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뭐 외모 비하를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성추행적인 접근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엄지손가락만한 사람 싫을 것 같거든요. 키도 작고 배 나오고 뚱뚱하고 막 못생기고 매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 몸에 올라온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징그럽고 토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러면 저랑 똑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우린 동지야라고 계속 더듬더듬 하고 성추행적인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지라는 그런 목적 하에
그냥 그거는 그냥 목적성을 가졌고 그냥 그런 것들을 구실을 삼아서 성추행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성추행을 하는 게 과연 검찰 개혁이라는 공동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추행이 필요한 부분이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고 방식이나 마인드 자체가 이미 썩었다. 그런 썩은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네 뇌나 개혁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되게 추악하게 추태를 부르고 다른 사람을, 내 동료도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내가 있음으로써 좀 든든하다, 의지가 된다, 이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늘 괴롭게 성추행적인 발언을 해서 좋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마저 울면서 떠나게 만들었으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런 힘든 부분들을 다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고 이러니까 동지애라고 동지애인데 내가 이런 것들은 참아야 되지 않나, 견뎌야 되지 않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생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모두 참아야 되는 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 아니고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 개인의 행복을 바탕으로 동료애가 있고 동료애도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동료애가 더 발전을 하고 그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만들면서 같이 가야 진짜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이랬을 때 너무 괴로웠을 것 같거든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래도 하하 웃으면서 잘했어. 너 이 세상에 가서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가족한테 못할 짓을 왜 다른 사람한테 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괴롭다고 얘기를 했을 때 외면하고 모르는 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정말로 비겁하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성과 어떤 논리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본능적인 욕구도 다스리지 못하고 똥마려운 똥개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잠자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성적인 농담들을 아무한테나 하거나 이런 건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끼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건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신뢰를 범하면서 어떻게 친한 동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예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세요. 성에 대한 강의를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면 그것들은 교육 목적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배워서 그냥 성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우리 가족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가족도 소중하다. 그래서 되게 무리하게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 딸 안 키우냐고 그렇게 되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성추행 당하고 그래도 너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성추행 당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신이 똑바로 바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자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 자라 마라 그렇게 무례하게 다른 사람 인생에 간섭하면서 그렇게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좋으면 자기들이 365일 자면 되잖아. 왜 다른 사람한테 자라 마라 그래요.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잔다고 하면 자자고 말을 할 정도면 내 몸은 자기에 적합하고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좀 섹시한 매력을 내가 갖췄나? 날씬하고 배도 안 나오고 뭐 키가 작게 태어났으면 뭐 키를 늘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내 작은 체구에서 뭐 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하고, 그런 건 자기 관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보통 사람의 몸을 평가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만 잠을 자려고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되는 뭐라고 할까, 바바리맨 같은 분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잠을 자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막 배 나오고 자기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이랑 안 자고 싶거든요. 하나도 섹시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몸 닿는 생각만 해도 징그럽거든요. 토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불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자고 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가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력적인 사람이랑 자고 싶잖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쁘고 날씬하고 뭐 좀 몸도 예쁘고 그런 약간 섹시한 느낌이 드는, 정말 매력적이다. 뭐 손도 잡아보고 싶고 뽀뽀도 해보고 싶고 사랑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자고 싶잖아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짜 아무 매력 없고 가꾸지도 않고 맨날 막 지저분하게 다니고 냄새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엄청 근육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몸도 관리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가 크고 좀 호리호리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막 너무 마른 사람은 아니지만 정상에서 조금, 그냥 이거는 취향이잖아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키가 좀 크고 약간 정상 체중에서 살짝 마른 듯한 이런 약간 호리호리한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근육이 좀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막 몸이 큰 근육 말고 그냥 잔 근육이 좋아요. 저는 약간 말 근육처럼 잔 근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자기 관리를 했구나, 이런 그냥 그런 좀 몸이 탄탄하다 이런 몸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사람 몸이, 저도 운동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근육이 많진 않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타고난 몸이 있잖아요. 좀 근육질인 몸이 있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몸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진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 저는 복근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복근하고 이 등 근육이 있는 게 멋있더라고요. 같은 여자가 봐도 여자의 몸을 봤을 때 등 근육이 좀 있고 배에 복근이 있으면 좀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도 근육이 좀 있고 이러면 어쨌든 그 자기 관리의 영역에서 그만큼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고 자기를 가꾼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 거니까 멋지다, 매력있다,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무런 노력,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바바리맨처럼 굴기만 한다, 이런 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랑 자고 싶진 않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아주 솔직해집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너무 자고 싶은 욕구가 커.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내가 그렇게 자고 싶을 정도로 섹시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바바리맨처럼 굴면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자기 관리도 하고, 그렇게 내가 원래 다 바바리맨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것들은 뭐 너무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성추행이나 하려고 하고 추근덕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날리는 메시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좀 통통할 수도 있고 뭐 마를 수도 있고 그냥 좀 더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것들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진 매력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저의 취향을 말한 것 뿐이고 또 바바리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날리는 경고성 멘트이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라.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말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싫은데 자꾸 다가오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안 다가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말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다 뭐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앞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상이 돼야 뒤에서 어떤 그런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렇게 뒤에서 울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밝은 세상에서 오픈을 하면서 자유롭게 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성인용품 너무 많은데 인체공학적으로 잘 나온 성인용품 써요. 싫다는데 굳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난리야. 잘 나와 있잖아요. 가서 사요. 그리고 어떤 거 성능 좋은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멍충이들 같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굳이 뭐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만나서 감정 소모하고 체력 소모하고 돈 낭비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딱 그런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하려고 하면 용품 쓰면 되잖아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직접 매장에 가서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그 제주도에도 성박물관도 있고 어디 어떤 저는 예전에 아시는 분이 어떤 저기 외곽 쪽에 그 성 물건들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카페를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런 카페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밝은 곳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좀 얘기도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건전하게 일상생활에서도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미 온 세상은 다 그런데 이게 쉬쉬할 문제가 아니다. 쉬쉬함으로써 그런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 오픈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진짜 사람의 마음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은 저변에 깔려 있지만 이제 저 본연의 저를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나, 내가 어떨 때 행복하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저를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아 성찰하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했었고 그런 부분도 저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행복한 나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너는 어떨 때 행복해? 너는 어떤 게 좋아? 어떤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저한테 자꾸 자문을 하면서 그래 너는 그걸 좋아하지? 맞아 그랬어. 네가 이럴 때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 네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받을 때마다 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래도 표현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런 깊은 마음들을 받았을 때는
너무 막 심장이 아릴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을 때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분석도 되게 잘하고. 근데 그런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이성을 마비시키는구나, 이런 느낌을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진심과 사랑의 가치, 사랑을 믿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인류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런 사랑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랑할 때는 사람이 정말로 가장 순수해질 수 있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적이지 않고 정말로 오롯이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늘 가장 먼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냥 첫 번째가 항상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애틋한 마음을 아무한테나 생기는 마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랑하는 마음은 국적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냥 마음과 마음이 가장 순수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은 세월의 흐름을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예쁜 마음을 품었을 때는 9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영원히 피터팬처럼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살이 돼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엽고 진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그리고 어떤 인연관계 속에서 불편한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너그럽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가슴과 넉넉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더 바르고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들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 밝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런 마음들과 모습들처럼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참 대견하다, 오늘 잘 살았지, 너 정말 멋지다, 너 진짜 사랑스럽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꼭 안아주면서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서 귀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들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람이 제법 시원한 그런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런 시원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이런 바람 같은 순간들, 그리고 바람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선현들, 그리고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잠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제나 실적 위주가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괜찮은지, 괜찮은 하루를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이런 것들을 늘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면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내가 물어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맙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은 신나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게 될 여러분들은 또 잘 주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맞이하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안녕.